네, 우리 1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 주제가요. 9패 vs 6패 나한테 다가올 사람 이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특징이나 뭐 이런 걸 한번 보시고서 이거 6패예요, 9패예요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세요. 뭐 제가 리딩을 하다가 이거 6패 같아요, 뭐 9패 같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자, 우선 이 첫 번째 카드에서 베이케이션 카드, 여기서 여행의 카드가 뜨죠. 이동수의 카드. 그 다음에 이 다음 카드에서도 departure, 출발, 그리고 이동수의 카드 또 뜨죠. 그리고 여기서도 stranger, 낯선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뜨죠. 그 뒤에서는 treasure island, 그래서 보물섬, 뜻밖의 선물 같은 만남이라는 카드가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타워 카드, 예상 밖의 충격적인 사건, 뭐 이런 게 뜰 수도 있고, 이 다음에서는 월드 카드, 어떤 해외 혹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환경, 뭐 이동 이런 걸 뜻하는 카드이기도 하죠. 이 모든 단서들이 딱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완전 좀 운명적으로 약간 자만추로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아요. 약간 우연 속의 운명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정해진 장소나 뭐 내가 자주 가던 곳, 계획이 있던 곳들,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내가 여기 왜 있더라 싶을 때 원래 이 시간에는 여기에 내가 안 와야 되는데 이런 좀 변수 가득한 타이밍에 만남이 벌어질 것 같거든요. 진짜 예상치 못한 장소, 여러분들의 평소 루틴 밖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 가방 들고 있는 사람이 많고 잠깐 스치는데 이상하게 시선이 꽂히는 곳, 예를 들어서 기차역, 뭐 공항, 버스 터미널, 뭐 고속도로 휴게소, KTX, 뭐 지하철, 이렇게 좀 이동 중에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서로 좀 눈을 마주치게 되고 잠깐 좀 정적이 생기게 되고 한쪽이 먼저 말을 거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 다음 선택지로는 여행지거든요. 특히나 이 베이케이션, 여행의 카드가 떡하니 뜨죠. 그 뒤에서는 이제 treasure island, 그리고 보물섬의 카드, 낯선 세계의 카드가 떡하니 뜨죠. 평소 안 가던 곳이에요. 그래서 친구 따라서 억지로 갔던 여행, 진짜 기대 없이 갔던 충동적인 외출 장소, 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뭔가 살짝 좀 지쳐있던 시기, 약간 좀 현타가 와서 다 놓아버리고 싶던 시기, 어떤 사람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던 시기, 그런 시기에 이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기대감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특히 저는요, 그러니까 좀 혼자 여행을 갔을 때 이 사람과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명이서 시끌벅적 여행을 갔을 때보다는 좀 혼자 여행을 갔을 때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고, 특히나 국내보다는 약간 해외여행지에 이 사람이 있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생판 처음 보는 완전 좀 뉴페일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딱 이 사람을 봤을 때 첫인상이 뭐지? 이 포스가 뭐지?
이렇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나? 이러면서 좀 정신이 번쩍 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고 인상적인 이미지예요. 한 번 보면 절대 안 잊혀지는 인물이고요. 눈빛에 특히나 카리스마나 힘이 있고 말수가 적은 데에 비해서 존재감은 좀 폭발할 것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이 스트레인저에서 보듯이 뭔가 되게 조용하고 신비로워 보이기도 하고 엠퍼러에서 보듯이 좀 권위 있고 직급이 높을 것 같다? 약간 좀 안정감 넘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딘가 모르게 약간 믿음직하면서도 좀 미스테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좀 큰 깨달음과 전환이 동시에 오는 느낌이라서 이 만남은 단순히 썸이 아니라 인생의 챕터가 바뀌는 시점에 갑자기 쓱 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의 외모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외모 어디서 본 적 있어요? 뭐, 뉴페어 이렇게 한번 말씀 주세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확실히 좀 깔끔하고 어느 정도 정제된 스타일 같거든요. 그러니까 잡티 같은 게 없어요. 되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느낌도 있고요. 얼굴형은 약간 좀 갸름하거나 아니면 아예 각진 스타일일 것 같아요. 눈빛이 되게 깊고 맑아서 자기 일에 되게 몰입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워커홀릭 같은 면도 있고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일을 되게 잘하는 사람, 약간의 좀 완벽주의 같은 모습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부유해 보이는, 약간 좀 부유층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성격은 되게 좀 차분하고 현실적인 성격일 것 같아요. 감정 기복도 별로 없고 되게 이성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연애할 때는 살짝 처음에는 무심한 듯 보일 수는 있겠지만 알고 보면 약간 말보다는 행동 스타일이라서 엄청 헌신적이고 마음이 깊은 사람, 그 속정이 되게 깊고 은근히 좀 여린 면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외모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제가 봤을 땐 약간 좀 진하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약간 좀 피부 톤이 하얗다기보다는 까맣거나 네, 태닝을 한 어두운 스타일일 가능성도 있고요. 음, 약간 연예인으로 치자면 유승호 같은 느낌이거든요. 유승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진하게 생겼어요. 이 미러링 카드로 봤을 때 여기 보이시죠? 쌍둥이의 카드가 떠요. 여러분과 성향이 굉장히 좀 닮아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그림자 같은 면을 좀 자극하는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닮아서 끌리고 나중에는 너무 달라서 배우게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업적인 부분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자면 이 사람은요. 킹 펜타클, 그리고 엠퍼러, 트레셔 아일랜드, 돈, 안정, 시스템, 이 키워드 3개거든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사업을 하거나 뭐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약간 전문직 혹은 약간 책임자급의 관리자 포지션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금융, 뭐 회계, 법, 부동산, 건축, IT 기획자나 관리자 혹은 약간 프리랜서지만 잘 나가는 전문가 이런 사람일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혼자만의 직업, 작가, 디자이너, 프로듀서 이렇게 돈 관리의 능력이 되게 좋고 자기 재산을 스스로 좀 책임지는 약간 좀 자수성가하는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과의 발전 과정을 봤을 때도요. 이 식스컵 카드가 떠요. 그냥 진짜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은 진짜 조건 없이 서로를 진짜 사랑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조건 없이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빠지게 되실 것 같아요. 단순한 연애를 넘어서서 정서적인 회복을 주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왜인지 모르게 되게 오래 만난 것 같아요. 되게 이 사람이랑은 익숙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처음 본 사이지만 대화가 진짜 술술 풀린다던가? 뭐 이 사람 앞에서는 내가 평소에 아무리 경계심이 많고 아무리 의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 앞에서는 유일하게 좀 경계를 풀게 되는 느낌?
어릴 적의 얘기들, 뭐 어떤 추억의 얘기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그런 감정의 흐름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Ten of Cups 카드가 뜨는데 이거는 어떤 감정의 완성, 어떤 결혼을 뜻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만난다면 결혼 혹은 장기 연애의 가능성까지 매우 높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 월드 카드까지 마무리가 되는 흐름은요. 드디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를 완성시켜줄 만한 조각을 만났구나.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의 유일한 빠진 조각이구나. 이런 심정을 받게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사람이 되게 현실적이기도 하고 책임감이 높은 사람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상대로도 진짜 좀 적합하다고 보여져요. 너무 늦게 와서 오히려 고마운 사람. 그래서 오히려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을 하게 되실 거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인생에서 정착이라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 같아요. 첫인상은 낯설지만 어느샌가 익숙함으로 여러분들의 하루를 가득 채울 사람 같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느끼는 속마음 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 미러링 카드가 뜬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내 마음을 건드리지? 뭔가 우리 1번이 나를 자꾸 이끌리게 하네. 익숙하고 편한데 동시에 진짜 벅차게 좋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보면 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 같다고 느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서 자기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떤 상처나 결핍, 외로움 이런 걸 이 사람도 똑같이 느낀 사람 같아요. 그니까 여러분들이랑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감정이 투명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보면 말도 안 되게 진짜 따뜻한 감정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어떤 향수병 혹은 진짜 어린 시절의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약간 머리보다는 가슴이 먼저 반응하게 되는 느낌? 여러분들을 보면서 되게 귀여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실제 연상이든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을 봤을 때 되게 애기 같다, 동생 같다, 지켜주고 싶다, 보호 본능을 느끼게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웃는 걸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있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이 사람은 연애에 있어서 어떤 책임감이랑 실질적인 관계 정립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좀 흐지부지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약간 좀 완벽주의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한테 있어서 되게 신뢰하고 싶고 오래 함께 하고 싶은 사람, 나한테 되게 잘해주고 헌신적인 사람 이렇게 바라볼 것 같아요. 가볍게 보지도 않고 감정만으로 휘둘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성숙한 감정 그리고 실질적인 미래를 꿈꾸게 될 것 같고요. 진짜 여러분이랑 빠르게 결혼 얘기까지 하게 되실 확률도 되게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들의 그 사람에 대한 속마음을 봤을 때는요. 처음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람을 봤을 때 타워 카드가 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보고 좀 예상 밖이라는 감정을 먼저 느낄 것 같아요. 이 사람 뭐지? 내가 전에 만났던 사람이랑 너무 다르네? 뭔가 내 취향은 아닌데 왜 이러지? 나 이런 스타일 진짜 처음인데 왜 이렇게 이 사람 설레지? 그만큼 여러분들은 이 사람 앞에서 방어막이 박살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나 원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유일하게 이 사람한테만 마음을 열게 되네?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 거야? 안전했던 내 세계가 흔들려. 근데 싫지가 않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실 것 같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조금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이 stranger 카드, departure 카드.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나랑은 너무 다른 사람이야. 진짜 나랑은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이야. 뭐야 이 사람. 이럴 것 같아요. 말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살짝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서 오는 어떤 묘한 동질감이랑 이런 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자석처럼 당길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묻혀있던 감정들을 처음 발견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처음 하는 활동들, 뭐 처음 쌓는 추억들, 그러니까 처음 하는 스킨십이나 뭐 처음 간 장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하는 감정들, 첫사랑, 마치 진짜 첫사랑처럼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궁합이 어떨지 일단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진짜 감정의 그 감성이 되게 잘 맞아요. 특히 진짜 취향이 비슷하고 티키타카가 되게 잘 통해요. 감정 표현 방식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신중한 스타일 같아요. 상대방한테 서서히 마음을 열 것 같고요. 이 사람은 뭔가 확신이 들면 되게 빠르게 책임지고 갑작스럽게 좀 다가오거나 약간 좀 급발진을 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 미러링 카드처럼 서로의 감정이 진짜 잘 전달이 돼요. 마치 무슨 복제 인간 같다니까요? 일종의 무슨 텔레파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두 분인 기본적으로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그 속도가 되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한 번 감정에 빠지거나 그러면 되게 빠르게 몰입하기도 하고 약간은 좀 욱하는 성향이나 살짝 좀 급발진하는 성향들, 살짝 조금 급한 성향들, 조급한 성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뭔가 항상 정리하고 계산하고 느리고 좀 묵묵한 스타일 같거든요. 약간 좀 신중한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약간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대요. 하지만 그러니까 초반에는 서로가 충격을 줘요. 하지만 오히려 이 충돌, 이 갈등을 통해서 서로 더욱더 깊이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한 번쯤 단절이 있다가 뒤늦게 발전하게 되는 사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번쯤 뭔가 타이밍이 어긋났다가 그 뒤에 갑자기 좀 발전을 하게 된다던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속궁합. 속궁합을 봤을 때요. 와, 그냥 불꽃놀이 그 자체예요. 카드 보시면 아시겠죠? 이 불꽃이 미친 듯이 튀기고 있어요. 이 지금 화산이 폭발하고 난리가 나 있죠? 이 토끼들이 죽어가고 있고 막 지금 파도가 넘치고 있고 난리 나고 있죠? 이 섹슈얼한 텐션이 되게 극대화되는 카드예요. 겉으로는 뭐 차분해 보여도 속은 진짜 터질 듯이 격렬한 열정이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떤 스킨십을 되게 빠르게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특히 좀 서로를 터치할 때 느끼는 감각 같은 게 너무 강해서 중독될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좀 강렬한 욕망, 강렬한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들을 보면 갑자기 무슨 텐트까지 치면서 진짜 막 무슨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강아지 마냥 달려들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두 분은 뭔가 좀 스킨십의 속도나 뭐 어떤 성적인 판타지 이런 것까지 좀 닮아있거나 보완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사람 언제쯤 만나게 되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신다면 제가 그 카드도 한번 뽑아드려 볼게요. 잠시만요. 언제쯤 만나게 되나요? 여러분들 일단은요 확실합니다.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 혹은 2주차 이때 굉장히 좀 빠른 발전이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특히 뭔가 1주차에 만난다면 되게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뭐 진짜 길 가다가 번호를 따인다던가 뭐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이 말을 시킨다던가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고요. 이때 만약에 없다라고 하신다면 5주차, 네,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5주차에 두 분께서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아요. 만약 두 분께서 만나게 되신다면 처음에는 그냥 서로 좀 간보다가 서로 조금 낯을 가리다가 발전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뭐 약간 답답한 기간 없이 거의 무슨 썸 기간 없이 급발진을 하게 되거나 너무 무슨 KTX 속도 마냥
되게 빠르게 발전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빠르게 뭐 상견례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의 친구들을 소개시켜주는 그런 상황도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5주차, 네, 5주차쯤에 일어날 일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과 만나게 되거나 연락이 오는 날짜도 찝어드려 보자면 우선 8,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한번 뽑아드려 볼게요. 실현의 카드가 떴어요. 이런 카드가 떴는데요. 일단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마음이 피폐한 상태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다. 누군가로 인해서 뜻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 때문에 많이 좀 실망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과 좀 심하게 다툰 상황이다. 너무 무기력하고 스트레스를 너무 심각하게 받고 있다. 우울증이 와버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다. 다른 어떠한 사람도 오지 못하게 철벽을 치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 일단은 조금 마음을 여는 게 필요하겠다. 오픈업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십시오. 네. 우리 그러면 1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의 활력이 되셨다면 네,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 누구를 만나게 될지 궁금하시거나 뭐 재회 상담, 기타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 앞으로 다가올 사람의 특징이랑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이걸 들으시면서 이 특징들이 구패다, 뭐 뉴패다 이렇게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이 카드들을 딱 봤는데요. 힌트가 너무 적나라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카드에서도 사이클스 카드, 그래서 어떤 반복을 뜻하기도 하고 운명적인 재시작, 카르마, 무언가 끝이 나고 무언가 시작이 된다 라는 카드죠.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데스 카드, 어떤 죽음, 변화 후의 재탄생 이런 걸 뜻하는 카드죠. 그러니까 한 차례에 뭔가 끝남과 종결이 있던 사이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유리창이 이렇게 조각조각 파편이 나 있는 카드가 떠요. 무언가 좀 확실히 깨졌던 관계? 이미 진짜 처참하게 한번 세게 갑작스럽게 끝났던 관계로 보여지고요. 이 다음 카드에서 히든 어젠다라는 카드. 기본적으로 두 분께서는 서로 초반에는 되게 감정이 컸고 서로 강한 끌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뭔가 결혼까지 생각할 만한 말들을 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좀 방식이 너무 달랐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 명은 되게 조용히 깊이 꾸준하게 약간 묵묵하게 좀 답답하게 감정을 쌓아가는 스타일 같고,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약간 직진하거나 리드하거나 약간 좀 급발진을 잘하거나 좀 불같은 성향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명은 약간 회피형 같은 느낌,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약간 좀 불안형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이기도 해요. 서로 진짜 성향이 정반대구나라고 느껴져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서로 그만큼 강렬하게 끌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궁합은요, 서로가 서로를 놓지 못하는 어떤 마약 같은 궁합 같아요. 이 Chaos and Conflict이라는 카드가 떠서 어떤 큰 갈등, 이런 걸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뭐 수차례 좀 헤어졌다가 붙었다를 했던 사이, 혹은 수차례 좀 타이밍이 안 맞았던 사이, 항상 뭔가 어긋났다가도 계속 붙고
내가 다가가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도망을 가고, 그렇다고 내가 포기를 하고 아예 놓으려고 하면 이 사람은 또 나한테 여지를 주고 다가오고, 약간 그렇게 좀 반복성이 있었던 사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한 번 싸우면은 진짜 막 와장창창 서로 막말을 하면서 싸우거나 약간 좀 거하게 싸울 수도 있는 사이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진짜 좋을 때는 미친 듯이 불타고 어떤 속궁합적인 부분들이나 스킨십적인 궁합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데에 비해서 약간 안 좋을 때는 진짜 와장창창 모든 게 끝날 수 있는 사이로 보여지거든요. 자, 이때 두 분의 끝났던 그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요. 감정은 서로 있었지만, 서로를 향한 어떤 감정 표현 방식이 너무 달랐고, 오해와 타이밍 이런 게 자꾸만 어긋나서 깨졌던 관계로 보여져요. 한 사람은 너무 자기 감정을 절제하려고 하고, 너무 그냥 표현을 안 하고, 너무 자기 속마음을 안 드러내는 성격 같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나?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점점 불안감에 빠지고 이 관계가 좀 균형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히든 어젠다, 그리고 이 세븐 소드 카드까지 뜨거든요. 관계 내내 뭔가 좀 서로 진심을 다 얘기하지 않았거나 서로 좀 숨기는 게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약간 좀 신뢰의 문제들, 신뢰가 자꾸 깨질 만한 사건들이 있었나 싶기도 해요. 뭐 마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혹은 상처받기 싫은 마음에, 혹은 약간 자존심에 그렇게 은근한 기싸움을 했던 사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이게 어떤 오해와 불신, 삐뚤어진 상호작용으로 이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크거나 작게 이런 카드들을 보면 어느 순간 갈등이 터졌고, 그것도 서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이라던가 서로 완전히 다른 갈등 해결 방식들, 이런 게 결국 감정적으로 충돌이 일어났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건 진짜 서로 미워서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서로가 서로의 방식이 너무 낯설어서, 그냥 서로가 너무 달라서 생긴 충돌 같아요. 그래서 서로 감정도 있고 미련도 분명히 많이 남아있는데 결국 말을 못하고 있고, 서로 지금 다가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좀 흐지부지 됐거나 이도저도 아닌 그런 시간을 갖고 있거나, 그렇게 좀 애매한 사이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저는 뭐 모쏠이에요, 뭐 저는 아무도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른 카드를 선택하셔서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 사람의 외모나 이런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처음부터 이 사람은 되게 맑고 차분한 눈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좀 초롱초롱하다? 눈빛이 되게 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없이 쳐다보는데 약간 좀 심쿵하는 눈빛? 우수에 약간 좀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되게 차분하면서도 감정을 읽기는 어려운 표정 같아요. 무표정일 때는 되게 차가워 보이기도 하고 무뚝뚝해 보이는데, 웃으면 진짜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좀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웃을 때는 되게 귀엽다, 이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키가 평균 이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평균보다는 키가 클 것 같고, 완전히 뭐 빼빼 마른 느낌보다는 적당히 근육이 있거나 적당히 좀 살집이 있는 느낌? 약간 좀 은근히 몸집은 푸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약간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패션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한 뭐 정장 같은 걸 입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제가 봤을 때 나이는요, 여러분들보다 약간 연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좀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연상 같은 연하 느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성숙해 보이는 사람이다, 혹은 약간 좀 이 사람이 노안이다 이런 느낌이 보여지기도 해요.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요, 일단은 뭔가 처음에는 되게 여러분들의 말을 되게 잘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되게 잘 공감해주고 눈치가 은근히 좀 빠른 사람 같고요. 어, 감정 기복 없이 되게 차분해가지고 되게 현실적이고 사람이 이성적이다라고 보여지는 스타일 같거든요. 근데 은근히 좀 예민한 부분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말을 잘 안 해요. 그니까 자기 속마음을 잘 감추는 사람이에요. 뭐를 생각하는지 몰라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선 되게 답답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속으로는 되게 예민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데에 비해서 겉으로는 항상 괜찮은 척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척을 할 수도 있는 사람 같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감정이 쌓이다 보면 나중에 진짜 갑작스럽게 뻥 터질 수 있거든요. 그때는 갑작스럽게 터져서 상대방이 얘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갑작스럽게 회피하거나 갑작스럽게 통보를 때리면서 멀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이 있으면 끝까지 그 고집을 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여러분들의 말에 뭐 잘 맞춰주다가도 자기의 신념, 그 하나가 되게 중요한 사람 같아요. 사과나 뭐 감정 표현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좀 잘못하긴 했지만,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좀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거나, 과거에 좀 어느 정도 상처가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스스로, 또 이렇게 될까봐, 또 멀어질까봐 멀어지려고 하고, 사람을 일부러 밀쳐내려고 하는 사람 같기도 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약간 좀 불도저처럼 다가오거나 초반에는 되게 적극적일 수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약간 본인의 상황이 힘들어지다 보면 그 상황을 해결하느라고 약간 여러분들을 제쳐둘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고요. 워커홀릭 같은 느낌도 있어요. 되게 일이 바쁘기도 하고 자기의 성공이 우선인 사람? 저는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회피 기질이 있는 사람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형 같지만 사실 좀 오래 보다 보면 되게 회피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도 뭐 장점이 있다면 어떤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자기가 뭐 끌리는 게 있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추진력, 이런 리더십 이런 게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좀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자제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머리에 힘을 잘 줄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의 직업적인 부분도 봤을 때는요. 우선은 이 킹카드가 2개나 뜨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자기의 자리를 자리 잡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상담, 뭐 어떤 교육, 어떤 공공기관, 뭐 약간 공무원, 예술 이렇게 좀 이런 기관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간 창업을 한 사람, 뭐 스타트업을 한 사람, 약간 리더십이 있거나 리더직에 있거나 관리직에 있는 사람, 어떤 콘텐츠 기획, 제작, 뭐 연출 이런 식으로 좀 창조적인 직업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교사, 뭐 강사 이런 쪽도 떠오르기도 하네요. 네, 어떤 감정이랑 리더십이 동시에 필요한 직종 같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꽤 좀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느낌도 보여지기도 해요. 두 사람의 궁합적인 부분이 어떨까요? 궁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요. 사실 초반에는 감정적인 충돌이나 갈등 같은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진짜 이해하지를 못해요. 왜 저렇게 사고하지? 왜 저렇게 공감 능력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못 두지?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지? 왜 이렇게 나를 쪼아대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기도 해요, 사실. 복잡한 궁합이에요. 뭐 하나라고 딱 정의를 내릴 수는 없거든요. 근데 동시에 어떤 취향이나 뭐 취미, 뭐 말은 되게 잘 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티키타카, 뭐 핑퐁 이런 건 되게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놓기가 되게 힘든 그런 되게 불닭볶음면 같은 마약 같은 궁합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서로 약간 표현 방식이 너무 달라서 오해가 특히 생기기 쉬운 궁합이기도 하고요. 근데 동시에 서로가 뭔가 은근히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조합으로 보여져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진짜 너무 편안하다.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이 된 것 같아. 내가 더 이상 나 자신을 꾸며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느낌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약간 두 분 사이에서는 어떤 갑과 을 같은 게 좀 정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건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은 끊임없이 퍼주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는 반면 또 다른 한 명은 계속 그거를 좀 당연시 여기고 초반에는 좀 고마워했다가도 나중에는 좀 무시하거나 너무 호의를 권리처럼 여기는 면모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 사람의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 이런 걸 봤을 때는요. 자, 일단은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좀 타이밍이 많이 어긋났다. 혹은 시간이 많이 지났다. 혹은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까지 해버렸다. 내가 너무 욱하는 마음에 너무 매정하게 끝냈다. 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아쉬움이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후회, 미련, 내가 그렇게 하지 말 걸 그랬나? 왜 내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까지 했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속마음을 다 드러내진 않고 있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 사람이 항상 좀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속마음을 절대 다 드러내지가 않아요. 경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과연 너는 나를 아직도 좋아할까? 나는 너한테 아직 이렇게 미련이 있는데 너는 아무 생각도 없지 않을까? 너는 내가 봤을 때 이미 좀 잘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너의 SNS 프로필 이런 걸 봤을 때는 딱히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딴 남자, 딴 여자 생기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기싸움 아닌 기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도 보이고요. 이 사람은 좀 내면은 좀 부서진 상태 같아요. 이 shattered, 이 카드가 뜨죠. 유리창이 막 파편이 나 있죠. 심리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본인의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금전적으로나 아니면 일적으로나 너무 바쁘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직 여러분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이 사이코스 카드를 보면 이 사람 또한 여러분들을 진짜 운명의 짝, 본인의 카르마, 본인의 소울메이트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음 정리를 다 못했고 오히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생각이 나고 있어요. 뭔가 후폭풍이라고 하죠. 그게 되게 세게 오고 있는 느낌? 근데 자존심이나 어떤 두려움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가 과연 지금 연락하면 너무 민폐가 아닐까? 약간 이런 마음에 좀 어떤 미련과 후회, 자책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본인의 마음에 좀 솔직하지가 못한 부분에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어쩌면 이런 카드들을 통해서 제3자가 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좀 여러분한테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감정들이나 상황들이 있나? 싶기도 해요. 제3의 문제들, 말할 수 없는 비밀들, 제3자들 이런 게 있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되게 복잡한 사람인 건 확실하거든요. 자, 그러면요. 이 사람 어떻게 꼬시나요?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하면 꼬시나요? 이 사람은요, 뭔가 좀 가벼운 행동이나 가벼운 플러팅, 진심이 없는 말들 이런 걸 되게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고집이랑 가치관, 기준이 되게 확실해서 헛된 말 따위를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다가가면 관심을 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철학을 인정해주는 말이 좀 먹힐 수 있어요. 너는 참 신중한 것 같아서 되게 멋있더라. 너는 참 자기 개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좀 우쭈쭈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의 깊은 생각이나 깊은 신념들, 이런 걸 좀 인정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나 너 좋아하니까 사귀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급발진하거나 들이대면 후퇴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네, 나를 인정해주네, 이런 느낌부터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좀 충만한 사람한테 끌리거든요. 너무 찡찡대거나 외로워 보이거나 뭐 이 사람 없으면 죽겠다라고 그런 행동을 보이면 정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이런 식의 태도에 약하고요. 그래서 공략 팁은요, SNS에 혼자 잘 사는 느낌을 살짝살짝 좀 뿌려주는 게 필요해요. 같이 있어도 좀 부담을 안 줄 것 같은 사람처럼 구는 게 필요하고요. 경제적인 자립심이나 뭐 어떤 심리적인 독립을 은근슬쩍 어필하시는 게 필요해요. 나 좀 부유하다, 나 좀 잘 산다, 나 좀 똑똑하다, 이런 느낌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관심 없는 척 밀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어떤 여운이 쌓이다 보면 슬슬 흔들리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감정보다는 좀 차분하게 오래가는 관계를 원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공략하는 방법은요, 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걸 티내고 좀 사라진다던가, 약간 티를 내고 도망가는 게 필요해요. 약간 밀당 전략이 필요하고요. 뭔가 한번 대화하고 나면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똑똑한 지적인 여자나 지적인 남자한테 끌리는 것 같거든요. 과하게 연락하거나 감정을 폭발하거나 그런 걸 금지시켜야 돼요. 아셨죠? 오히려 좀 조용하게 좀 밀당하거나 조용한 존재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살짝살짝씩 티를 내고 그러다가 도망가고, 약간 이런 좀 밀당 전략이 필요합니다.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그 시기도 한번 좀 볼게요. 연락이 오거나 뭐 만나게 되거나 그런 시기도 한번 좀 뽑아 보겠습니다. 칼카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요? 다 칼카드네. 여러분들, 우선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주차, 3주차까지는 두 분이서 딱히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이 조금 도망을 가려고 하거나 자꾸 좀 멀어질 듯 말 듯 밀당을 하거나 뭔가 자기 속마음을 좀 숨기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4주차에서 5주차, 이때는 확실하게 어떤 발전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4주차 특히 이 사람이 급발진을 하거나 뭐 여러분과 만나자고 하거나 갑자기 좀 통화를 해오거나 아니면 집 앞으로 찾아오게 되거나 그런 행동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4주차에서 5주차고요. 이때 행동력이 진짜 강한 카드 딱 2개가 떴어요. 나이트 소드, 이거 연락 진짜 빨리 오는 카드거든요. 이 나이트 완드도 행동력이 진짜 빠른 카드예요. 그래서 진짜 좀 대박이긴 해요. 자, 그러면 연락이 오는 날짜나 만나게 되는 날짜도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4, 2, 7, 그 다음에 5, 2, 잠깐만요. 제가 2를 했죠? 네, 9,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도 마지막으로 뽑아드려보고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조언. 이렇게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마. 네 중심을 지켜. 그게 판을 뒤집는 열쇠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말고 주도권을 잡으세요. 이 관계는 지금 상대방의 흐름에 휘말리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이 사람은 표현도 적고 회피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에 감정 소모만 되는 상황이래요. 이 황제 카드는 얘기를 해요.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너는 너답게 네 왕국을 다스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기준이랑 가치관을 흐리지 마. 그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 너 자신을 꺾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마. 네가 자립적이고 흔들리지 않아야 오히려 상대는 더 끌림을 느끼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밀당보다 중요한 건 내 존재감 있는 중심을 잡는 거래요.
결정은 본능이 아니라 전략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보고 싶고 그리워서 다시 다가가면 상대방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밀어낼 수도 있거든요. 타이밍을 보고, 간을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감정을 정리한 후에 이성적으로 다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카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황제 카드는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카드가 아니에요. 왕의 수를 두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자존감 높게 자랑스럽게 여러분 자신을 보여라. 이렇게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오늘도 활력이 되셨다. 인생에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카드들을 이렇게 딱 봤는데요. 카드들이 잘 나오지 않아서. 네. 어떤 인연인지, 제가 성향이랑 외모랑 특징 같은 걸 다 설명을 해드려 볼 테니까,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구패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저 완전히 모르는 생판 남이에요. 이렇게 한번 댓글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사람과의 인연성에 대해서 봤을 때는요. 와, 카드들이 너무 일관적으로 나와서 좀 놀라워요. 이 데빌 카드, 이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 그 다음에 이 행맨 카드. 이건 말 그대로 되게 끊기 힘든 관계라고 보여지거든요. 마치 무슨 불닭볶음면처럼 너무 중독적인데 너무 서로를 힘들게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완전히 끊어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행복하게 이어지지도 않는 그런 좀 우여곡절이 많은 관계로 보여져요. 상대방한테 중독되듯이 끌리거나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히고 감정적으로는 놔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떠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나타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라운드 앤 라운드 카드, 이 계속 골뱅이가 돌고 돌고 있는 이런 카드는 진짜 명확하거든요. 어떤 회전문 같은 느낌이에요. 같은 이슈로 반복적으로 싸우고 엇갈리고 감정의 널뛰기를 겪는 패턴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이 행맨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뭔가 좀 희생을 많이 했거나 참았던 사람일 수 있겠다는 암시를 하고 있어요. 상대를 위해서 참은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상황이 움직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타로 영상밖에 보는 게 없다. 이렇게 좀 멈춰있는 분들,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이 멈춰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구패냐, 뉴패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좀 구패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히나 이 루인스 카드, 그리고 이 데드엔드 카드, 막다른 길이라는 카드. 이거는 또 폐허가 된 채 완전히 모든 게 무너진 성벽이 나타나고 있죠. 이 두 장의 핵심인데 이건 명백하게 한 번 관계가 완전히 좀 박살났던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뭔가 차단을 했거나 서로 진짜 연락할 수단도 없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감정이 다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어떤 다른 상황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던 관계, 이런 관계일 것 같고요. 게다가 이 someone else 카드가 떡하니 가운데에 껴있는 걸 보면 뭔가 제3자의 개입 혹은 여러분들 또 혹은 상대 쪽에 다른 사람이 있었거나 삼각관계 또는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께서 바쁜 상황, 말 못하는 상황들 이런 게 생겨서 여러분들을 좀 제쳐뒀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멀어졌을지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이 B 카드, 벌 카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 카드, 킹 오브 소스 카드 이렇게 관계에서 한쪽이 굉장히 이성적으로 굴었거나 되게 현실적으로 굴었다. 지나치게 냉정했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은 자기 감정을 억제하거나 논리로 다 눌러버리는 스타일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여러분한테 끌려 했지만 뭔가 현실적인 이유로 더 이상 만나봤자 결혼까지 갈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이유로 관계를 포기하거나 자른 쪽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미 카드, 이 꿀벌 카드가 뜨죠. 바쁜 벌처럼 자기 일 혹은 책임감에 치여서 감정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이 someone else 때문에 상대방 혹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른 관계 속에서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혹은 어떤 감정적인 우선순위 안에서 밀려났을 가능성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B 카드, 꿀벌 카드가 뜨죠. 이런 카드가 뜨면 좀 상대방이 좀 인기가 많은 사람이거나 주변에 좀 사람이 많은 사람 혹은 좀 술자리나 이런 게 좀 잦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정들 이런 걸 봤을 때는 약간 이중적인 감정이에요. 희망과 동시에 절망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품었어요.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도 혹시 모르지 않을까? 혹시 몰라. 언젠가는 오겠지. 이러면서 스스로 좀 희망 고문을 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무기력한 포기랑 체념. 무기력한 포기와 체념이 보여져요. 진짜 마음 깊은 데에서는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무기력하다. 내가 진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나는 연락할 수도 없고 뭐 내가 찾아갈 수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타로를 보는 것밖에 없어. 이런 좀 멈춤과 무기력, 정지 상태 이게 여러분들의 상황 같아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이나 뭐 성향 이런 특징들을 봤을 때는요. 이건 제너럴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뭐 같게 나오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냥 한 60%만 비슷해도 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워터 사인, 워터 사인 카드가 떠요. 이 워터 사인은요, 물자리, 물의 별자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자리, 뭐 캔서, 그리고 스콜피오, 정갈자리, 물고기 자리 이렇게 세 가지의 자리가 있어요. 그 이런 공통적인 특징의 자리가 뭐냐면요. 감정적인 깊이감이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눈치가 기본적으로 좀 빠를 확률이 높고 감성이 좀 풍부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예민한 구석이 있다. 굉장히 사람이 예민하고 섬세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다만 약간 그런 건 있어요. 공감 능력 자체는 높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한테만 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 남의 일한테는 좀 T처럼 반응을 하는데 자기 일에서는 F처럼 반응하는 그러니까 약간 좀 내로남불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한 번 빠지면 굉장히 좀 헌신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몰입이 좀 큰 사람이에요. 다만 그게 좀 오래 가지는 않을 수 있는 스타일로 보여져요. 약간의 좀 금사빠, 금사식인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간 좀 회피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이 너무 깊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받기 무서운 마음에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조용히 숨어버리거나 조용히 잠수를 타버리거나 뭐 조용히 차단을 해버리거나 진짜 조용히 멀어지는 스타일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좀 집착성도 보여지기도 해요. 이 사람은 집착이 좀 많고 어떤 성적인 욕구, 성욕 이런 것도 굉장히 좀 많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거를 절대 먼저 티내거나 드러내는 사람은 아니고 은근히 그걸 좀 티낸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질투심도 많고 독점욕도 많아요. 독점욕도 많고 근데 본인은 말을 다 하지 않아요. 항상 표현은 잘 안 해요. 속으로만 항상 끙끙 앓고 뭔가 불만이 있어도 뭐 좋은 게 있어도 항상 무뚝뚝하다. 약간 좀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좀 츤데레 스타일 같기도 하고요. 본인은 약간 좀 말보다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속이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은근히 좀 상상력이나 이런 게 좀 풍부할 수도 있고 어떤 예술적인 기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외모를 딱 봤을 때는요, 약간 무슨 법조인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좀 단정한 정장을 많이 입거나 단정한 좀 셔츠를 많이 입는 스타일 같아요. 무표정일 때는 조금 차가워 보이는 데에 비해서 웃을 때는 약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던가 약간 치아가 보이면서 되게 좀 귀여운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좀 은근히 소년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피부는 약간 좀 밝은 편이거나 하얀 편, 혹은 약간 좀 건강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약간 누가 봐도 뭐 잘생겼다라는 느낌보다는 보면 볼수록 좀 빠진다 이런 느낌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체형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좀 꾸준히 하거나 자기의 몸에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좀 자기 관리가 철저하다던가 아니면 좀 헬스장을 자주 가는 사람, 뭐 헬창일 가능성도 있고요. 좀, 네. 슬림한 근육질 느낌?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냉정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한 번 돌아서면 절대 자기가 다시 돌아가거나 절대 자기의 결정을 그르치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좀 논리적인 부분도 있고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이 워터 사인 그리고 이 데빌의 조합을 보니까 감정은 되게 깊이 느끼고 되게 예민하고 뒤끝이 좀 많은 스타일 같아요. 표현을 안 해도 속으로는 진짜 엄청 감정 기복이 레전드로 심하거든요. 근데 표현이 좀 서툴러서 오해도 좀 잘 사는 스타일 같고요. 자기 통제력이 매우 강한 스타일 같아요. 그러니까 절제를 되게 잘한다고 하죠. 절대 충동적으로 굴진 않아요. 근데 한 번 터지면 이제 욱하면서 막 좀 그때서야 와다다다 쏟아내거나 폭발할 수 있는 좀 그 급발진하는 면모도 은근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평소에는 너무 얌전해서 이 사람 무슨 생각을 하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잘 안 보여주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B 카드가 떴거든요. 일에 굉장히 몰두를 하고 쉬는 법을 몰라요. 이 B 카드는 일벌레 그리고 책임감이 충만한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팀 안에서도 맏형 느낌? 약간 좀 리더 느낌이 있어요. 리더의 기질이 있을 것 같고요. 일을 끝내고 나서야 자기 감정을 마주보는 스타일 같아요. 일을 하느라고 자기 감정조차 좀 회피하는 스타일? 그렇게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맨 카드, 뭐 여러 가지 카드들을 봤을 때, 좀 약간 회피형 기질이 커요. 필요할 때 아무 말 없이 멈춰버리는 성향이에요. 갈등을 피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정리하려는 성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력한 직업군이나 제가 직업을 한번 추측을 해볼 텐데요. 이것도 제너럴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뉴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직업적으로 봤을 때는 좀 판단력, 어떤 논리, 책임감, 통제 이런 게 좀 필요한 직업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법 쪽, 뭐 행정 쪽, 기획, 전략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변호사, 공무원, 기획자, 뭐 약간 법 쪽에 전략팀, 약간 인사팀, 경영지원 이런 쪽일 가능성도 있고요. 약간 문서, 서류 이런 걸 많이 다루는 스타일이라서 계약, 뭐 법률, 관리 이런 쪽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약간 이 루인스 카드가 떠서 기존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에서 새로운 걸 설계하고 세우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건설, 뭐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뭐 약간 이런 쪽도 떠오릅니다.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water sign, 그리고 devil 카드 이렇게 떠서 내면이 깊고 감정적인 패턴을 좀 잘 읽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의사, 뭐 상담사, 뭐 중재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좀 지적으로 생긴 느낌? 약간 좀 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분 아는 사람일 경우 이 사람의 속마음 혹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경우 어떤 마음을 느낄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감정들 있을지.
이 사람은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감정 숨기기의 달인이에요. 무슨 약간 이중인격 같아요. 표면적으로는 엄청 차분하고 일상을 되게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심지어 뭔가 좀 성공하거나 뭐 삶을 나름대로 잘 굴러가는 사람 같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바쁘긴 한데, 나는 괜찮아. 난 내 삶에 집중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다 가면이에요. 진짜 진심은 완전히 달라요. 진짜로 멘탈이 좀 산산조각 난 상태예요. 지금 이미 마음속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예요. 뭔가 자기 상황이 잘 안 풀리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끝났구나. 뭔가가 끝난 느낌도 있거든요. 이제 완전 끝인 거구나. 이런 좀 비참함, 상실감, 자책감이 좀 가득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겉으로는 절대 티를 못 내요. 이 여사제 카드가 뜨거든요. 감정을 묵살하고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다 삼키는 카드예요. 속으로는 감정이 요동치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입을 꼭 다물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얘는 나한테 아예 관심이 없나? 얘는 나랑 뭐 하자는 거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나는 이렇게 아파하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얘는 저렇게 잘 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로 아팠고 지금도 그 감정은 남아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감정을 표현을 너무 못해요. 표현을 하면 약해지는 것 같고 쫀심이 상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쫀심이 진짜 강한 사람이거든요. 감정적으로 자기가 굴면 너무 무너질 것 같아서 참고 또 참아요. 진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존심이 겁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자기 입으로 미안해, 그립다 이런 말 못해요. 대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다잡으려는 쪽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은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도 있어요.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의 카드거든요. 완전 미성숙한 마음이에요. 다시 다가오고 싶은데 여러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너무 커요. 이게 자기 자신 안에서만 반복되다가 결국 아무런 행동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괜찮은 척 잘 살아가. 너에 대한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문득문득 나도 무너질 때가 있어. 하지만 이걸 말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다는 걸 난 너무 잘 알아. 내가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겠어. 우리가 그렇게 이미 엎질러져 버린 물이고 이미 좀 시간도 오래 지났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혼자 참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 감정도 감당하기 싫어서 힘들어서 그냥 회피를 하고 도망을 친 그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을 꼬시는 방법 뭘까요?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감정팔이나 뭐 오글거리는 말들, 감성적인 질질 짜기, 뭐 매달리기 이런 거에 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머리로 끌리는 스타일이에요. 말을 잘하고 센스 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훅 빠져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감정을 쏟아붓고 있어. 이런 거는 먹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헌신은 좀 힘들다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 위트 있고 주제 있게 약간 하시는 게 필요해요. 좀 센스 있게 한마디를 하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너 요즘 일 바쁘지? 너 하는 일 진짜 멋지다. 이런 식으로 좀 인정을 해주거나 인정 욕구를 자극하거나 약간 좀 우쭈쭈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능력을 어필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 사람은 기준이 좀 확실한 사람한테 끌려 해요. 막 들이대거나 감정을 난사하는 스타일 말고요. 이거는 이래서 싫고 저거는 좋고 이렇게 딱딱 기준을 잡는 사람,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한테 끌려 해요. 이게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여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맞춰주는 척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연애가 좋아. 이런 관계는 내 스타일 아니야. 이렇게 딱 강단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만 이 사람은 얘는 뭔가 쉽지 않네? 얘는 진짜 뭔가 다르다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이든 호감이든 간에 주고받는 게 공정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브 앤 테이크가 되게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은근히 좀 쪼잔한 면모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퍼주거나 너무 일방적으로 주거나 이런 건 좀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거를 챙길 줄 아는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껴 해요. 뭐든지 간에 일방적으로 헌신하거나 퍼주거나 뭐 주거나 이런 건 안 돼요. 호감을 보여줬으면 상대 반응 없으면 한 발 빼는 자세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밀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도 나를 아껴. 나도 나 충분히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인드를 보여줘야만 오히려 이 사람은 끌려하고 오히려 좀 궁금해해요. 그냥 되게 좀 여우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우를 다루려면 여우가 되셔야 돼요. 곰으로 이 사람한테 다가갔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네. 이 사람과의 그 궁합이 어떨까요? 궁합도 한번 보고 제가 연락운도 뽑아보겠습니다. 궁합도 기본적으로 되게 순수하게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궁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구처럼 뭔가 연인이 아니라 친구처럼 좀 티키타카도 잘 되고 이 사람이랑 있으면 되게 편안하다.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뭔가 소울메이트 같다. 좀 감정이나 감정선이 비슷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뭔가 좀 깊은 얘기는 좀 이 사람이 피해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약간 좀 계속 숨어댈 수도 있어요. 깊은 얘기를 좀 기피하는 성격 같긴 하거든요. 서로 끌려할 때는 미친 듯이 끌려하지만 근데 또 싸울 때는 미친 듯이 싸울 수 있고 그렇게 진짜 극과 극으로 보여져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 데에 비해서 안 좋을 때는 진짜 와장창창 막 서로 막말하고 못할 말 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도 서로 놓지를 못하고 그런 궁합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좀 미치게 하는 궁합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많이 헌신을 하셔야 되는 궁합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의 입장에선 약간 여러분들이 자신을 좀 쫀다? 자신한테 요구하는 게 많다? 너무 지나치게 헌신을 하거나 너무 부담스럽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궁합이지만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의 헌신이나 이런 걸 되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마음도 있기는 해요.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거나 서로가 그렇게 막 싸우고 뭐 이것저것 드라마 한 편 찍으면서도 진짜 놓지는 못하는 그런 좀 질긴 궁합이다. 그런 진짜 질긴 인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전히 좀 끝난 인연은 아니고 여러 번 좀 우여곡절이 있는 뒤에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는 궁합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험난해요.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험난한 데에 비해서 결과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어지기까지가 그 문제예요. 자, 연락운이나 흐름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보다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영상으로 본 시점으로부터 1주차에서 2주차쯤에는 약간 좀 찔러보는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약간 여러 명이서 뭐 공적인 사이로 만나거나 그럴 만한 일들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어떤 모임에서 만날 만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1주차에서 2주차는 좀 우연한 만남이나 이런 계기가 있을 걸로 보여지기도 해요. 우연히 뭐 마주치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5주차 말고 6주차에서 7주차 이때쯤에 어떤 발전이 보여지거든요. 이때 갑작스럽게 이분께서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연락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보여지기도 해요. 어쩌면 이때 두 분께서 진짜 사귀는 사이로까지 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좀 반성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더 잘해주려고 한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의 키워드가 뜨거든요. 이게 진짜 좀 강렬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키워드예요. 에이스 완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6주차 이때가 제일 강렬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는 날짜도 찝어드려 보자면 우선 0, 7, 3, 1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러면요 조언 카드 들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스스로를 너무 가두지 말라. 너무 지금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왜 그랬을까 자책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한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있거나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잔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너무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에서 좀 나올 필요가 있다고 해요. 스스로 좀 해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어차피 운명이라면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나도 내 삶을 잘 살자. 이런 마인드로 건강하게 좀 지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좀 집순이거나 약간 좀 집에만 박혀있는 분들 많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이동을 많이 해라. 좀 움직여라. 몸을 많이 써라. 뭐 운동을 해라. 뭐 여행이라도 가라. 이렇게 카드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리딩도 여기서 마치고요. 제 리딩이 인생이 활력이 되셨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네,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입해 보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